제2절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전개 1.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현기 19세기 후반에서 1900년대 전후. 자선조직협회 등장 배경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고도의 자본주의화로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가 운영하는 구빈법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인도주의 이념을 가진 자본가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체계적, 비조직적 자선단체가 난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구제의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한 낭비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자선의 동기 약화를 불러일으켰다. 내용 자선조직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간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자선활동의 조정을 통해 구제의 중복과 누락으로 인한 재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로크, 보산캐트, 데니슨, 힐 등 영국 자유주의 유력 인사들이 주도해서 1869년에 영국 런던에서 창립되었다. 특히 인도주의와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중산층 여성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개인주의와 구빈법의 영향을 받아 빈곤의 원인을 빈민 개인 자신의 나태나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보는 개인주의적 빈곤 제약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빈민 구제의 핵심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자조를 통한 빈민의 도덕적 변화라고 보았다. 1869년 4월 자선구제의 조직화와 구걸 방지를 위한 협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자선조직협회로 개칭하였다. 가학적 자선 이후 무급의 우예방 문단을 조직하고 구빈법상 조직인 구빈위원회와 업무를 협력하여 구제 신청자를 접수 및 등록하였다. 1:1 방문 서비스를 원칙으로 접수된 구제 신청자의 가정별로 우회 방문단을 파견하여 수혜 자격 심사를 통해 빈민을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과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한 후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에 대해서만 조언 제공, 훈계 등을 통한 교화를 하였으며 이러한 수혜 자격 심사를 위해서 사회 조사를 수행하였다.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접근을 하여 빈곤 문제 해결은 빈민 개인에 대한 교화와 이를 통한 자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공공 차원의 개입을 반대하였으며 따라서 공공 지출의 삭감을 주장하였다.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우회 방문자들이 수행한 가정방문과 면담, 기록 및 분석 등의 방법은 개별 사회 사업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구제 신청자를 접수하기 위한 조직 설치 등의 활동은 지역사회 복지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조사 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으로의 전파 1865년 남북전쟁의 종전과 1873년 경제공황으로 많은 실업자와 빈민이 발생하자 미국 역시 자선단체가 난립하였고 이에 영국 런던의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목사들이 귀국하여 자선조직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877년 거틴 목사에 의해 뉴욕주 버팔로에서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창립되었죠. 이후 1890년대 말 최초로 유급 우회 방문단이 등장하면서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유급 우회 방문단은 사회복지사의 기원이 되죠.
인부간 운동 등장 배경, 자선조직협회 개인주의적 빈곤 제약관에 기반한 자선활동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고, 이것이 인보간 운동이 시작된 배경이 된다. 내용, 성직자와 지식인 계층이 주도하였죠. 특히 바네트 목사가 주도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과 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죠. 이들은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더불어 급진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빈곤의 원인을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84년 최초의 인부관인 토인비 홀이 바네트 목사에 의해 영국 런던 화이트채플 슬럼 지역에 설립되었죠. 이들은 거주, 연구조사, 개혁의 3R을 강조하였습니다. 거주, 빈민지역의 주민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 연구조사를 통해 빈민의 욕구를 파악한다. 개혁, 거주와 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사회를 개혁한다. 인부관을 설립하여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 등으로 활용하였죠. 자선조직협회가 서비스 조정을 중시한 것에 반해 인부관 운동은 환경 개선 및 교육 사업을 강조하여 공중목욕탕 설치, 주택 개량, 공중보건, 아동위생, 보건교육, 체육관 설치, 5개 활동 장려, 소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여성 노동자의 노동력 보호를 통한 권익 증진, 공공도서관, 유치원, 문맹 퇴치를 위한 야간 석인 학교 운영, 오락 프로그램 활동, 그림 전시회 등의 예술 활동의 권장 등의 직접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개혁과 사회적 옹호를 통해 빈민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장하였으며 빈곤 문제에 대한 집합적이고 개혁적인 해결을 강조하였죠. 사회조사를 통해 다수의 통계 자료를 법률 제정에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빈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을 강조하죠.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집단 사회산업 사업과 지역사회복지 태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책과 법률 제정에 정치적 참여를 한 것은 지역사회 조직 방법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죠. 미국으로의 전파. 18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산업화로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이 도시로 대량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도시의 빈곤 지역을 형성시켰습니다. 이에 1886년 코이트가 뉴욕의 글린 길드를 설립하였고, 뒤이어 1889년 아담스가 시카고의 헐하우스를 설립하였죠. 자선 조직협회와 인부간 운동의 비교를 하면 자선 조직협회의 주요 이념은 인도주의, 사회 진화론이고, 인부간 운동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자선 조직협회의 주체는 중산층 여성의 상류층이고, 인부간 운동의 주체는 교육을 받은 중류층이죠. 자선조직협회의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속성, 개인주의적 빈곤 제약관이고, 인부간 운동의 빈곤의 원인은 환경적 속성이죠. 자선조직협회의 사회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계조 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역기능적 측면 수정이고, 인부간 운동의 사회문제 접근 방법은 사회구조의 변화 또는 사회개혁적 접근입니다. 미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기 1900년부터 1920년대. 본격적인 전문화가 이루어져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전문직의 위기를 갖게 된 시기로 사회사업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체계가 등장하고 사회사업단체나 조직에서 유급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플래스너의 비판 이후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 출간되는 등 전문적 사회사업의 이론이 구축되어 갔으며 관련 단체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전문적 교육체계의 등장, 여름 자선학교 프로그램. 1898년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 인력 훈련 과정이 여름 자선학교라는 명칭으로 뉴욕 자선조직협회에 의해 사회복지 실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6주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이후 1904년에 뉴욕 자선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19년까지 뉴욕 자선학교 이외에 17개 2년제 전문사회복지학교가 설립되었고 1923년에는 이 중 13개 학교에서 사회사업 학부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회 방문자 관리원을 고용하여 우회 방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금의 슈퍼바이저의 기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급 사회복지직의 등장, 우회 방문 활동의 유급화, 우회 방문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유급 의료 사회복지사 채용. 1905년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의사인 캐봇이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였죠. 플렉스너의 비판, 사회복지 전문적에 대한 도전. 1915년에 미국 전국 자선단체 및 교정대회에서 비평가인 플렉스너는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인가? 라는 발표문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비전문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플렉스너가 주장한 사회복지직이 비전문적인 이유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으며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와 전수할 만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국가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교육과 전문적 자격제도가 없다. 전문적 조직체가 없고 전문적 실천 강력이 없다라는 이유죠. 사회진단 출간 1917년 메리 리치몬드가 출간한 사회진단은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체계화시킨 최초의 서적으로 개별 사회사업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조직화, 미국 병원 사회사업협회 1918년,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1921년, 미국 방문교사협회, 미국 정신의학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전문가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분화와 통합 시도의 시기 1920년에서 1950년대. 3대 방법론으로의 분화 1920년대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3대 방법론, 즉 개별사회사업, 진단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습니다. 개별사회사업의 분화. 당시에 개별사회사업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로 나누어져 발전되었죠. 진단주의. 1920년대 전후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심리, 정신, 결정론. 인간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으로 이해하여 역기능적인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과거의 심리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현재 자아의 기능이 저하된 인간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자아의 기능을 회복 및 강화시키는 것을 개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질병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중시하였고, 따라서 치료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였죠. 또한 이러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클라이언트의 삶의 이력인 클라이언트의 생활력을 중시하였습니다. 이후 리치몬드와 홀리스의 심리사회 모델의 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능주의, 193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였죠. 대표적인 학자인 오토 랭크는 진단주의가 이론적 기반으로 삼은 프로이트의 인간 간의 이의를 제기하며 인간은 가구의 생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 인간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낙관적 인간관은 인간을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아 인간의 창조성 또는 성장 가능성과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하였죠. 또한 개입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현재 경험과 개인의 동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장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원조 가정을 중요시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활용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개인 목표로 삼았으며 시간 제한적이고 가제 중심적인 단기 개입을 선호하였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단주의와는 달리 사회기업기관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을 위한 초점, 방향, 내용을 공급해야 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개입 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수평적 또는 파트너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노력할 일치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죠. 이후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로저스의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집단사회 사업의 발전, 인부간 활동에서 태동된 집단사회 사업은 1930년대 들어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분석의 집단치료 방법을 활용하여 군대나 사회복지관에 집단 지도자가 고용되었습니다. 1946년에는 미국 집단사회사업협회가 조직되었고 병원과 진료소 등에서 집단사회 사업의 실시가 증가하여 집단사회 사업가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발전, 1920년대부터 주 단위로 공공복지기관이 설치되면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929년 대공황 이후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공공사회복지기관이 크게 증가하였죠. 특히 1944년에 9가지 사회사업 필수 과목 중 하나로 지역사회 조직이 선택되었고 1946년에는 버팔로에서 개최된 미국 사회사업회의에서 지역사회 조직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통합의 시도, 1929년 밀포드 회의, 개별사회 사업 통합에 대한 논의, 1929년 개최된 밀포드 회의에서는 최초로 개별사회 사업의 통합과 공통적인 지식과 기술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죠. 이를 위해 개별사회 사업의 8가지 공통 요소가 정리되어 발표되었으며 전문 사회 사업에서 일반 사회 사업으로의 전환이 주장되었습니다. 합격률 업, 밀포드 회의에서 제시된 개별 사회 사업의 8가지 공통 요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규범적 행동에서 벗어난 행동에 관한 지식, 인간관계 규범의 활용도, 클라이언트 사회력의 중요성, 욕구를 가진 인간에 대한 연구와 치료 방법의 확립, 사회 치료의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개별사회 사업이 요구하는 과학적 지식과 경험 적용, 개별사회 사업의 목적, 윤리, 의무를 결정하는 철학적 배경 이상의 모든 것을 사회치료에 융합, 교과 과정의 체계화와 제한, 사회사업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인 개별사회사업, 사회사업조사, 사회사업 행정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교과 과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조직상 제시,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조직구조, 기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이 제시되었죠. 세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통합기, 1950년에서 1970년대 시대적 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이로 인한 사회 변동으로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한 개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 내부에서 통합적 방법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사회복지 실천에 공동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죠. 특히 1957년에 펄만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최초의 통합 모델인 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간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가족이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 방법들이 발전하였고, 1970년대에는 가제 중심 모델, 위기 개입 모델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또한 1970년대에는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중요한 이론적 체계로 급속히 적용되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통합적 관점과 이에 따른 환경 속의 인간관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 이론의 통합,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기반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적인 사회복지 실천 이론을 구축하여 통합 모델들이 형성되었습니다. 1957년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1970년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1973년 핀커스와 미나한의 사체계 모델, 1973년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1975년 콤튼과 갤러웨이의 육체계 모델 또는 문제 해결 과정 모델, 기술의 통합, 실천 현장에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 절충되어 활용되었습니다. 전문직 단체의 통합, 1955년에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단일 전문직 단체로 출범하였죠. 교육의 통합, 사회복지 관련 교과 과정에 대해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 공통의 교과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린우드의 선포, 1957년 그린우드는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전문직의 속성을 5가지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직은 이미 전문직이며 계속적으로 전문직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5가지 속성, 체계적인 이론, 전문직은 체계적인 이론에 기초한 우월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권유와 신뢰, 전문직은 전문적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직에 부여된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인가 또는 승인, 전문직은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승인된 학교나
자격시험 제도 등을 통해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윤리강령. 전문직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특권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화된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문직의 고유문화. 전문직은 자체의 고유한 가치, 규범, 상징을 만들어 공유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어야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지원 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되었다. 헐하우스는 1889년 미국 시카고에 설립된 인부관이며 빈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자선조직협회이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과 게으름 등으로 보았다. 자선조직협회는 가학적이고 적절한 자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등록 체계를 실시하였다.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과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을 구분하였죠. 그들이 정한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이란 선량한 성격으로 근검절약하고 의존적이지 않으며 자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빈민을 말하며, 반면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이란 효과적인 원조를 불가능하게 할 것 같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빈민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빈민들 중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은 자선조직협회가 담당하고 나머지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기존 구빈법이 맞도록 하였습니다. 자유주의는 역사적 형성 과정 및 내용 등에 따라 정치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등으로 분리되죠. 이 중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란 공리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로 국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국민은 국가를 통해 교육, 경제적 기회, 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제6영역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적극적 자유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죠. 즉 인보간 운동가들이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바네트 목사의 권유로 인보간 운동에 헌신하였던 자로 30세가 되기 전에 폐병으로 사망하였죠.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기부금을 모아 성유다 교회와 함께 런던 화이트 채플 슬럼 지역에 대지를 구입하여 최초의 인보관을 설립하고 바네트 목사가 초대 간장이 되었습니다. 인보관 운동가들은 사회개혁 활동으로 공립학교를 통한 타가사업, 급식,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죠. 또한 지역마다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 법규를 개선하여 도시 계획을 통해 밀집 주거 지역 현상을 해소하는 등 빈곤층의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외 이민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보호연맹을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근로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 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투쟁하였고 전국 아동노동위원회와 여성 노조 등을 결성하는 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시와 구 단위의 개혁 활동에 참여하였고 1912년에 창당된 진보당의 정강 작성과 조직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도 병행하였죠. 미국의 COS는 인보관 활동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전문직 교육 과정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1898년 개설된 여름자선학교가 서구에서의 전문직 교육 과정의 시작이죠.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로 우회 방문자들을 지도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있다. 플렉스너의 비판 이전에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1915년 플렉스너의 비판 결과로 나타난 사회복지계의 반응으로는 사회진단저서의 출간, 전문사회복지학교의 설립,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개별사회 사업방법론의 확립 등이 있다. 영국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회 개량 운동은 19세기 초반에 진행된 차티스트 운동과 오웬의 협동조합 운동 등이 있다. 메리 리치몬드는 미국의 사회사업가이며 진단주의자로 1889년 볼티모어 자선조직협회에서 근무를 시작해 약 25년간 개별 사회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죠. 그녀는 최초로 개별 사회 사업을 체계적 이론으로 정리하였으며 사회 사업의 전문 교육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에 개별 사회 사업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게 되죠. 주요 저서로는 사회진단과 개별 사회 사업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개별 사회 사업의 가정을 개인과 사회 환경 간에 관련된 사회관계 조정으로 이해하였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서 심리사회 이론의 상황 속의 인간과는 그녀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주의 학파는 미국의 대공황 이전 등장하였죠. 진단주의는 과거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현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는다. 기능주의는 1929년에 발발한 미국발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등장하게 되죠. 경제 대공황이 발발하기 전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시기에는 개인의 사회적 역기능과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둔 진단주의만으로도 사회복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공황이 발발하고 나서는 빈부격차의 심화, 실업률, 계층 간 갈등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해야만 했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초점이 기존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기능주의죠. 기능주의 실천에서는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노력할 일치점을 알아본다. 기능주의에서 강조한 내용에는 개인의 의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원조관계, 기관의 기능 등이 있다. 개인에 대한 심리 내적 진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 밀포드 회의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되었죠. 특별히 1929년 개최된 회의의 보고서에서는 통합적인 개별사회 사업이 분화된 개별사회 사업보다 개별사회 사업의 모든 형태를 함축하는 점에서 더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1930년부터 사회사업은 통합적인 기법들의 기초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를 제시하였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학파 간의 논쟁은 1950년대에 와서 비로소 종식되었다. 그린우드는 체계적 이론과 전문적 권위, 윤리 강령 등을 전문직의 속성으로 꼽았다.